여기 네 구역 아니고 내 구역이라고? 백강영이다. 굉장히 유능한 외상외과 전문의죠. 그렇죠. 천재. 네. 그리고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한국에서 그런 외상외과 의사를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아프간 그 전쟁 통해서 그 희생자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이제 용병단에서 근무를 했던 의사죠. 그렇죠. 네, 뭐 신의 손이다. 초인. 죽은 네. 사람도 살려내는 정말 대단한 능력자다. 이런 설정입니다. 이렇게 좀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는 왜 백강혁을 그렇다면은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싸가지가 없죠.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싸가지 없다라는 대목이. 한국대병원의 기존의 교수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싸가지 없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나오죠. 상대방을 좀 깔아뭉개듯이 이야기하는 모습들, 나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한문외과 펠로우 1년 차인 양재현 선생이 이제 환자를 매니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치우고 들어가서 뭐 여긴 내 구역입니다라고 했더니 여기가 왜 네 구역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깔아뭉개고 본인이 처치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소개도 없이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 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안 부르잖아요. 이름으로 사람을 이제 학문 이렇게 부르고 1호, 노예 1호. 네. 노예 1호. 조폭 이렇게 부르고 음. 그 악만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미란다도 이름으로 안 부르죠. 이름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그냥 에밀리 1호, 에밀리 2호 이렇게. 그렇지. 네. 딱 기가 막히게 중복되는 모습인데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해주는 거죠. 사실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더 뛰어나도 일단은 사실 전문의 보드가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동료로 보는 거죠. 네. 예. 물론 연차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그렇게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초면이잖아요. 네.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관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게다가 취임식 장면이 거의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참을 나타나지 않다가 뒤늦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맞아요. 대목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막 이 외상외과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일갈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르시스틱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기 입장은 있어.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듯해. 이 시스템이 개판이고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고생했다. 사람 살리고 왔다. 근데 또한 동시에 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들 기다리고 굉장히 더 다수가 손해본 것도 맞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미안하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적반하장식의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무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우주의 중심. 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할 때도 당직이 돌팔이가 이러느라고 내가 막 이랬다 라면서 되게 무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높고 다른 사람들은 아래로 보는 네, 이런 사람을 높낮이로 보는 그렇죠. 각자의 사정이 있고 네. 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단정 짓듯이 얘기하는 이런 측면들이 이 사람이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별로 배려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양재현 선생을 이제 외상외과로 오도록 꼬실 때 한 뭐 5년 정도 하면은 내 반의 반이었나요? 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네. 근데 그게 뭔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사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같은 외상외과 의사 뭐 이 병원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들. 네. 그리고 그걸 말로 되게 서슴없이 꺼내잖아요. 네. 여러 면에서 그 아이언맨 캐릭터랑 좀 많이 겹치죠. 분야는 많이 다르지만 실제로 천재고 천재임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상대방을 약간 놀리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해요. 이게 악질적인 나르시시스트만은 아닌 매력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공통적인 모습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백강혁을 나르시시스트다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르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
그렇지만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미란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속에. 근데 이제 미란다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이제 이용하고 좀 착취하는데 스스럼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란다도 굉장히 본인의 편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커리어 명성 유지를 위해서 아랫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백강영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물론 막 양재원에게 학문 1호 이렇게 부르면서 막 함부로 하고 마구잡이로 굴리지만 이게 정말 본인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어서 그랬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강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백강혁이 나르시시스트라 하더라도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강혁은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좀 영웅적인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서 사명감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강혁은 사명감도 있으면서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인정 욕구나 네, 그런 다른 사람을 약간 뭐 이제 좀 도구처럼 네, 쓰기도 하고 좀 통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좀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명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본인에게 포커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르시시스트여서 인정 욕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 트라우마를 좀 피하기 위한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한 측면? 네, 트라우마 제 경험을 피하기 위한 측면이 이제 어쨌든 아버지의 사고 사망을 이제 목격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린아이에게 이제 얘한테는 제일 큰 트라우마고 보면 제가 아까 아이언맨 얘기를 했지만 아이언맨하고 서사가 되게 비슷해요. 아이언맨도 보면은 굉장히 영웅으로서 막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 이런 걸 보이지만 결국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어린아이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초인 같은 본인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화내면서 팀이 깨지기도 하고 백강혁 사실 보면 똑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트라우마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 어쨌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지 않으려면 다 살려야 돼. 다 살리려면은 내가 초인이 돼야 되고 내가 초인으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갖춰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가면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이 사람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팀을 만들고 이거를 활용해서 사명감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결국 들여다보면은 트라우마를 피하고 싶은 트라우마 그거 다시 경험하기 싫으면은 사실은 거기 안 가면 되잖아. 아예. 그렇지. 아예 그냥 마주하지 않는 회피의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야지. 근데 병원에서도 가장 외상외과 그리고 거기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쟁 지역에 일부러 가고 이거는 트라우마의 굉장히 정면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점점 더 초인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결과물들은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승화의 방어 기제를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상대방 마음을 되게 잘 읽고 통제를 잘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본인한테 되게 좋으니까 그걸 기막히게 어쨌든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까내렸다가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거죠. 한 번씩 말하자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차갑다가 또 한 번씩 그런 되게 휴머니스트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좀 복합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인간애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또 맞아요. 저는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한 어떤 뭐 내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살린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는 대신에 그냥 사진 한 장 남겨놓자라고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이렇게 이식이 마치고 나서 뒤늦게 이제 그 공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묵념을 좀 제대로 맞아요.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약식회 이제 정식으로 네네네. 처음에 맞아요. 수술실에서는 1초 정도 약식으로 하고 나서 바로 수술해야 되니까 라고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이제 양재원 데리고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이런 대목들은 뭔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아예 선천적인 그 공감 능력 결여보다는 후천적으로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상 전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배제했어야만 하는 거죠. 감정에 압도가 되면은 앞에 있는 이런 사람 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거 억압하고 억제하고 했던 이게 빠른 점점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점점 더 쌓여서 좀 공감 능력 자체가 좀 결여된 것처럼 더 보이지 않았을까.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실제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은 이제 공감 능력이 일반인 평균보다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는 공감 능력이 다 낮아진 걸로 나와요. 네,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디시전 메이킹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들만을 따지면서 완전 극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트레이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게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중증 외상센터라는 거는 그게 가장 필요한 곳이니까 규영이 말처럼 제일 콜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는 선천적인 나르시스트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가면이 네. 많이 좀 두꺼워져서 나르시스트적인 어떤 측면이 크게 드러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속에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순간순간 배어 나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츤데레네 이러면서 믿고 갈 수 있는 거고 끌리는 거고. 네, 양재원이라는 인물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네, 내내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고 네, 수석으로 졸업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외과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 항문외과 펠로우 1년 차인 상황에서 이제 백강혁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백강혁한테 외상외과로 와라라고 얘기를 듣고 막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외상외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 양재원은 굉장히 그런 휴머니스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그 어디에 끌리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백강혁 선생이 그 환자들이랑 찍은 그 사진, 이 사람이 그렇게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제 끌리잖아요. 네, 그만큼 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 대단히 좀 있는 인물이잖아요. 백강혁이라는 인물은 내가 짱이야, 무조건 나만 따라와. 그리고 그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널 믿는 날 믿어라,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양재원한테 하는 대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의 생각, 판단,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양재원은 또 거기랑은 좀 배치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이제 외상외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나서 항문외과 과장인 한유림이 이제 또 막 열심히 붙잡죠.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백강혁도 외상외과로 빨리 와 하면서 이제 계속 끌어당기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구라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로를 바꾼다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약간은 좀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확고한 롤모델 같은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백강혁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끌어당기니까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게 또 펠로우 1년 차라는 딱 그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전문의가 되면 사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레지던트 때 그런 수술이나 이런 것도 다 배우고 자기가 집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다 펠로우 돼서 새로 배우잖아요. 근데 펠로우 돼도 심지어 너 전문의니까 이러면서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혼자서 이 막연한 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나 아마 현타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외과 왔나? 또 전문의 되는데 할 줄 아는 건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확실성에 가득 차여 있는 상황에 갑자기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게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 탑이야. 그치. 그게 또 핵심이죠. 네, 정말 남다른 실력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저기 가서 몇 년 동안 학문이라고 불려도 어쨌든 뭔가 나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고 그때는 나의 휴머니즘을 발휘할 수 있을 기회가 오는 거지. 그럼 안 갈 이유가 있나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이런 휴머니스트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이해하고 돕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나르시시스트한테 잘 끌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남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사람은 이제 백강혁이란 이런 사람이 되게 겉으로는 강하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 사람도 사실은 속에 뭔가 힘든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씩 보이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그래 사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다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에 끌리고 이제 조종당하기가 좀 쉬운 거죠. 네. 그리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면 이런 확신 있는 모습에 또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쵸. 사람이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나의 모습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상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찾아다니게 되는데 네. 이런 나르시스틱한 측면이 있는 인물들은 내가 이만큼 대단해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양재현은 자기 표현이 또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 확신도 부족하고 좀 자기 표현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 할 거야 라는 데에서 확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표현을 못한 것도 있는데 이후에 이제 그 닥터 헬기가 안 떠서 백강혁한테 화를 내죠. 네. 이거 누가 알아줄 줄 아는데 우리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되는 거냐. 네. 라면서 화를 낸 뒤에 되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장미 간호사가 불러서 이 환풍기에다가 좀 욕이라도 하면서 좀 풀어라 라고 했더니 그것도 잘 못해요. 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자기 표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 표현이 부족한 사람도 나르시시스트한테 잘 휘둘리죠. 평생 얼마나 이런 본인의 모습이 스스로의 컴플렉스였겠어요. 이러기 싫다. 그런 자신을 싫어하는 만큼 그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오면 확 끌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로 강한 나르시시스트를 볼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경험은 인생에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걸 직감적으로 알 거야. 이런 사람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과연 저버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내 동료 해라 이러면은 누가 그거를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초인이고 엄청난 지위에 있는 만큼 우리도 순식간에 그 일원이 되는 거고 나의 자아도 엄청나게 순식간에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르시스틱한 니드를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다 불렀으면 외상외과 팀에 정신과도 좀 필요하다. 지금 불렀으면 가요? 지금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당하게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줄 거냐고. 돈이 중요한 새끼야? 저 같은 새끼는 어차피 못해.